진정한 부의 크기는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잠재의식에 다가가는 열쇠. 자기 암시. 자기 암시란 오감을 통해 자기 마음에 스스로 어떤 생각을 불어넣거나 자극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 일종의 자기 최면이라 할 수 있으며 마음속에 의식이 일어나는 지점과 잠재의식에서 발현된 행동이 움트는 지점이 서로 소통하는 방법이다. 당신이 의식 속에 머물도록 허용한 어떤 지배적 생각을 통하여 이 생각이 부정적인 것인지 긍정적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어떤 지배적 생각을 통하여 자기 암시는 잠재의식에 도달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인간은 5가지 감각을 이용해서 잠재의식에 도달하는 대상을 통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며 바로 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가난을 면치 못한다. 잠재의식은 비옥한 정원과도 같다. 이 정원에 원하는 곡식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다면 어느새 잡초가 자라날 것이다. 당신은 자기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에 창의적인 사고를 공급할 수도 있지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마음의 비옥한 정원에 파괴적인 사고가 자리 잡고 말 것이다. 최면과 관련된 수많은 심리학적 연구와 실험에 따르면 나폴레온 힐이 주장해온 대로 사람의 잠재의식은 과거의 경험을 모두 저장하고 있다고 한다. 잠재의식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주어진 내용을 걸러내거나 해석하지도 않으며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여 고스란히 저장한다. 또한 잠재의식, 즉 의식 아래에 저장된 생각의 힘은 강력해서 사람의 태도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실에 의심이 드는 독자가 있다면 아래의 설명을 읽고서 의심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병적인 애착, 다양한 공포 증후군, 강박적 행동 등 심리적 질환은 분명히 실제한다. 이런 질환은 어린아이가 아주 강력하고도 극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배워서 그 지식이 아이의 잠재의식 속에 확고히 심어질 때 발생한다.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고 성숙한 관점에서 의식적인 마음으로 지식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때에도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에 배운 강력한 경험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그 지식을 그대로 간직한다. 그 결과 애착과 각종 공포증, 강박 행동을 통해 어린 시절에 고착된 반응을 일으키게 되지만 성인의 의식적 마음으로는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그런 현상이 의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건 잠재의식적 신념에서 오는 것이며 아울러 정서적으로 너무나 강력히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성인의 논리적, 의식적 마음을 압도한다. 힐이 내세운 이론의 기초는 이런 심리학적 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생각은 잠재의식에 확실히 저장되어 있으며 그것은 처음 입력될 때와 동일하게 존속한다. 또한 생각이 입력될 때 감정과 더 깊이 결합될수록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러한 잠재의식의 특성 때문에 자기 암시라는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긍정적 사고를 잠재의식에 주입할 수 있다. 돈이 이미 손에 들어온 것처럼 보고 느끼라. 3장 열망편에서 소개한 6단계 원칙의 마지막은 돈에 대한 열망을 글로 적어
매일 2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이었다. 그 돈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상상하고 느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열망하는 목표를 강력한 신념의 상태로 잠재의식에 곧장 전달하는 것이다. 이 절차를 반복하여 실행할 때 열망을 금전적인 대상으로 전환하려 노력하는 사고 습관을 갖게 된다. 다음의 6단계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라. 1. 마음속에 당신이 원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결정한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액수를 명확히 알아. 2. 원하는 돈을 얻기 위해 무엇을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3. 당신이 열망하는 돈을 손에 넣고자 하는 명확한 날짜를 정하라. 4. 준비가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당신의 열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즉각 행동에 옮긴다. 5. 당신이 손에 넣고 싶은 돈의 액수가 얼마인지, 언제 그 돈을 손에 넣고자 하는지, 무엇을 제공하고서 그 돈을 얻을 것인지, 열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어떤 행동 계획을 세울 것인지 등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글로 작성한다. 6. 이렇게 작성한 선언문을 하루 2번씩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뒤 큰 소리로 읽는다. 동시에 자신이 이미 그 돈을 소유한 것처럼 눈앞에 그려보고 느끼고 믿는다. 자신의 열망을 담은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을 때 이를 통해 돈에 대한 의식을 일깨울 수 있다. 단지 단어를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다는 걸 명심하라. 말에 감정을 이입시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잠재의식은 감정과 단단하게 결합된 생각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장에서 반복하여 강조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암시의 원리를 시도하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감정이 배제된 밋밋한 말은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생각이나 말이 확신이라는 감정과 결합하여 잠재의식에 도달하기 전까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다. 자신을 속이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려면 인내심을 갖고 이 책에서 설명한 원리를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그만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 원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는 없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돈에 대한 의식이라는 보상에 그만한 수고를 들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열망에 집중하여 집념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면 자기 암시라는 도구를 활용할 능력도 얻게 될 것이다. 집중력을 강화하는 법. 6단계의 원칙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집중의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6단계 중 첫 단계인 원하는 돈의 정확한 액수를 결정하라는 지침을 실행할 때 눈을 감고 실제로 돈이 보일 때까지 그 금액에 생각을 고정하라. 이를 하루에 최소 1번씩 실행한다. 이때 4장 신념편에 나온 지침을 적용하여 자기 수중에 실제로 돈이 있다고 간주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잠재의식은 절대적인 신념으로 내린 모든 명령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행동한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명령을 이해하도록 하려면 자주 반복해서 제시해야 한다. 즉, 긍정적인 확신을 반복하는 것이다. 잠재의식의 이런 특성 때문에 선의의 속임수를 쓰는 것이 가능하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린 금액을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고 잠재의식이 믿게 만들라. 당신이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돈은 지금 당신이 손을 뻗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당신 몫인 그 돈을 움켜쥐기 위해서는 잠재의식이 당신에게 실천 계획을 건네주어야 한다고 믿게 만들라. 이 생각을 당신의 상상력에게 전달하라. 열망을 전환하여 돈을 벌기 위한 실천 계획을 창출하는데 상상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보라. 명확한 계획이 도출되면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팔아서 마음속에 그린 돈으로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냥 기다려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자신이 돈을 소유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고 잠재의식이 필요한 계획을 건네줄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라.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다면 그 계획이 나타날 때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이 나타날 때는 아마도 영감이나 직관, 즉 무한지성에서 오는 직관의 형태로 순식간에 마음속에 떠오를 것이다. 그것을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곧바로 실천에 옮겨라. 6단계 중 4단계는 열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즉각 행동에 옮기라라는 것이었다.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실행하면 된다. 눈을 감고 자신이 이 지침을 실천하는 생생한 이미지를 마음속에 떠올려보라. 열망을 잠재의식에 전달함으로써 돈을 버는 계획을 만들 때 이성에 의존해선 안 된다. 이성은 게으르기 때문에 여기에 의지하다가는 실망만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바라는 돈을 마음속에 그릴 때 이 돈을 벌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자기 암시의 기본 원리는 자기 최면과 아주 흡사하다. 이 두 가지는 현대 정신치료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기법이다. 자기 암시, 최면, 정신치료라는 세 개념은 모두 초기에 대중의 의구심에 맞닥뜨렸으며 특히 자기 암시와 최면은 여러 사건의 방해를 받아 일반적으로 수용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칼 융, 윌리엄 제임스 등 정신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은 최면을 중요한 치료법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마술사들이 무대 위에서 최면 기법을 사용하면서 진지한 치료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졌고 연극 무대나 나이트클럽에서 청중에게 최면을 걸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데에나 쓰이게 되었다. 자기 암시도 비슷한 문제에 봉착했다.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 에밀 쿠에는 초기에 가장 유명한 자기 암시 신봉자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동시대 사람인 그는 특정 정신질환을 다루는 진료소를 운영했다. 스스로 병이 있다고 확신하고 증상도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병에 걸리지 않은 환자들을 치료했는데 이때 쿠에는 자기 암시 기법을 이용했다. 그가 긍정적 확언이라고 부른 선언문을 반복해서 말하도록 하는 방법이었다. 쿠에는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장을 고안했다.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서 잠재의식의 구체적인 행동을 일러주는 수준까지 나아가진 못했지만 효과는 있었다.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긍정적 확언이었는데 환자들이 이 구절을 하루에 몇 번씩 반복한 결과 아주 빠르고 극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쿠에의 방법은 의학계와 과학계에서 화제가 되었으며 유럽 전역에서는 이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쿠에의 치료 방법이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그는 순회 강연을 떠나게 되었다. 초기의 한 강연에서 어떤 냉소적인 신문기자가 농담 삼아 이 문장을 "어떻게 된 거야? 난 괜찮잖아. 라고 바꿔 불렀는데 이 농담이 쿠에가 연설하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되었다. 언론 보도 내용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결국 쿠에는 강연을 취소하고 유럽으로 돌아가 다시 진료에 매진했다. 진지한 과학자와 정신치료사들은 자기 암시를 계속 연구했지만 쿠에의 긍정적 확언 기법은 일반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마술사가 최면을 걸 때 사람들이 그 효과를 의심하는 것과도 같은 상황이었다. 20세기 후반에 개방적인 풍조가 대두된 이후에야 최면과 자기 암시 기법은 다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오늘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수많은 웹사이트에서 긍정적 확언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이 주제를 다룬 베스트셀러도 여러 권 된다. 모든 신문과 잡지, 텔레비전 뉴스는 개인의 성장과 성취에 있어 마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다룬다. 자기 암시에 기초한 여러 기법들이 등장했으며 이와 관련한 세미나와 강연,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이런 과정들은 거의 다 나폴레온 힐이 이 책에서 주장한 기본 원리에 기초한다. 힐은 눈을 감고 실제로 돈이 보일 때까지 그 금액에 생각을 고정하라 라고 주문했는데 현대의 자기개발 전문가들이 가장 널리 가르치는 자기 암시 기법이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이 기법은 창조적 시각화라고 불리며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들과 감독들 중에도 정규 훈련 과정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우주비행사 훈련이나 환자들의 자기 면역체계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의학 치료 분야에도 이 기법은 사용된다. 효과적인 시각화 기법은 갖고 싶은 것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에 대해 백일몽을 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시각화는 상상력과 창조력, 생생한 심상, 확언을 사용하는 전문적인 기법이며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것을 창조하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기술이다. 나폴레온 힐은 시각화의 실제적인 방법을 일찍이 찾아내어 1928년 그의 최초의 베스트셀러가 된 성공의 법칙에 발표했다. 그 이후 수많은 심리학자와 의학 전문가, 자기개발 강사, 저자들이 동일한 원리에 기초한 체계를 발전시켰다.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는 환자들에게 외모를 바꾸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내적 이미지를 바꾸는 것임을 확인했다. 이에 몰츠 박사는 획기적인 베스트셀러 정신인공두뇌학에서 자존감을 높이고 광범위한 차원의 능력을 개발하는 방법으로 시각화 기법을 중요하게 다뤘다. 시각화를 응용한 기법으로 실바 기법이라는 것도 있다.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이 미국 전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 기법으로 훈련시켰다. 호세 실바가 지은 실바 마인드 컨트롤 기법 역시 수백만 부가 팔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나폴레온 힐이 성공의 법칙에서 시각화를 소개한 지 50년이 지난 1978년 샥티 가웨이는
창조적 시각화라는 탁월한 책을 출간했고, 아델 레이드 브라인은 시각화, 마음의 영상 만들기라는 책을 출간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양학자인 오 카를 시몬토는 암 환자가 화학 치료와 더불어 시각화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상태가 현저히 호전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책 다시 찾은 건강은 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버니 시걸의 사랑, 의학, 기적, 또 폴 퍼살의 초면역성 등 존경받는 의학 전문가들이 쓴 비슷한 책들이 쏟아졌다. 그 밖에 존 사노, 디펙 초프라, 앤드루 웰 등의 전문가가 쓴 베스트셀러들은 한때 대체의학으로 취급되던 것을 주류 의학의 한 분야로 격상시켰다. 잠재의식을 자극하라. 앞서 논의한 뜨거운 열망을 물질로 변환시키는 지침을 이 장에서 다룬 원리 및 다음과 같이 연결 지어 볼 수 있다.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로 간다. 눈을 감고 자신이 원하는 액수를 적은 선언문을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소리내어 읽는다. 돈을 모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원하는 액수를 벌기 위해 제공해야 할 서비스나 상품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이 지침을 이행할 때 이미 원하는 금액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본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5년 후 1월 1일까지 영업사원으로 일해서 5만 달러를 모으기로 작정한다고 해보자. 당신의 목적 선언문을 아래와 비슷하게 작성할 수 있다. 나는 몇 년 1월 1일까지 5만 달러를 벌 것이며 그때까지 중간중간 다양한 액수의 돈이 수중에 들어올 것이다. 이 돈을 벌기 위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무엇을 파는 영업사원으로서 양적인 면으로나 질적인 면으로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나는 이 액수를 벌 수 있다고 믿는다. 아주 강력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그 돈을 그려볼 수 있으며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때맞춰 내 손에 들어오고자 대기하고 있다. 나는 그 돈을 획득할 수 있는 계획을 기다리고 있으며 계획이 마련되면 그대로 따를 것이다. 원하는 액수를 생생히 그려볼 수 있을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이 과정을 반복한다. 선언문을 한부 복사해서 아침 저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잠들기 직전이나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 선언문을 읽고 암송한다. 다음 내용은 나폴레온 힐이 성공의 법칙과 성공의 열쇠에서 제안한 또 다른 방법이다. 책, 그림, 표어 등 연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주변에 두라. 성취와 자립을 상징하고 강화하는 물건들을 골라서 계속 수집하라. 이것들을 새로운 장소로 옮겨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다른 물건들과도 연계시켜보라. 내 친구인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신의 백만장자 클럽 회원증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자기 능력을 상기하곤 한다. 어느 날 그녀가 회원증의 먼지를 털기 위해 신문지 위에 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는데 그 밑에 한 신문기사가 눈에 띄었다. 인근 대학에 새로운 미식축구 감독이 임용되어 왔다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팔려고 고심하던 집을 누가 샀을지 추측해보라. 위의 지침을 이행할 때
자기 암시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당신의 잠재의식에 명령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신의 잠재의식은 오직 감정과 결합되어 이와 함께 전달되는 지시만을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 중에서도 자신감은 가장 강력하고 가장 생산적인 감정이다. 이러한 지침은 처음에는 추상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고 심란해할 필요는 없다. 아무리 추상적이고 비실제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만약 당신이 행동으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이 지침을 따른다면 곧 완전히 새로운 힘의 세계가 당신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생각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건 모든 인간의 특징이다. 하지만 만약 이 지침을 따른다면 회의주의는 곧 신념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신념은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빛나게 되리라. 많은 철학자들은 운명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말했지만 인간이 주인인 이유를 설명하진 못했다. 인간이 자기 자신과 주변 환경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열망을 돈으로 바꾸는 실제적 능력은 자기 암시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자기 암시의 원리를 통해 잠재의식에 도달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원리들은 자기 암시를 적용하는 데 필요한 도구 역할을 할 뿐이다. 이 말을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 돈을 모으는 모든 과정에서 자기 암시의 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이 책을 끝까지 읽은 후 다시 이 장으로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해보라. 마음과 몸을 모두 동원하여 실행해야 한다. 즉, 이 장의 모든 내용을 매일 밤 한 번씩 소리내어 읽고 자기 암시의 원리가 자신에게 확고하게 뿌리 내렸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를 반복하라. 그러면 자기 암시를 통해 당신이 얻고자 하던 것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을 읽을 때 인상에 남는 모든 문장에는 밑줄을 그어보라. 앞서 언급한 지시사항을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이행한다면 성공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익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다.